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많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 신청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되는 정보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양 정보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오늘은 고민 중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고양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세대수 같은 경우에 아파트 834세대인데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254세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세대가 좀 작다는 게 단점으로 보여지고, 규모 같은 경우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12개의 동으로 이제 건축되게 될 예정입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하고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요. 입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양시에 있는데 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건축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의 아파트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곡 역세권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 제곱미터의 대곡 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있는 이 대곡역하고의 거리가 좀 있는데, 이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곡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고는 있지만 대곡역하고의 거리는 좀 있어요.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곡역하고 조금 멀다는 것이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 대곡역이 이제 일산에서 핵심적인 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이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서해선이라고 해서 원시부터 소사까지는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고, 향후에는 이제 이 서해선이 대곡역까지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대곡역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김포공항이라든가 소사라든가 안산까지 이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GTX A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 노선이 정차하는 곳이 대곡역이에요. 그래서 이 대곡 역세권을 이용하게 된다면 GTX A 노선 중에 어디를 경유하게 되냐면 핵심적인 주요 업무지구인 서울역이라든가 삼성역, 수서역, 그래가지고 동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삼성 강남권까지는 한 15분대면 주파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엄청나죠. 엄청나게 이 시간적인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대곡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곡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롯데캐슬 엘클라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을 보게 된다면 이제 능곡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입지를 하고 있고,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롯데마트 같은 그런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래서 이 능곡역하고 대곡역 사이에 있는 롯데캐슬 엘클라시 같은 경우에 역세권의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주변의 그런 편의시설들을 현재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 대곡 역세권 개발과 아울러서 이러한 교통시설들이 확충되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이제 간접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대곡역 엘클라시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가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 공급들이 많다는 것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다는 것은 향후에 입지적인 그런 강점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대곡역하고의 그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하락의 방어는 일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 조감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멋지다 이런 느낌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대공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향후에 시너지를 많이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이 42세대, 그리고 84 타입이 122세대라서 얼마 되지가 않아요, 세대가. 그리고 총 세대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834세대니까. 그래서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제가 좀 단지 배치도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주출입구죠. 주출입구에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너무나 이렇게 도로가 많이 들어와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이 돼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구 쪽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이 돼서 이 공간들을 좀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를 좀 쓴다거나 공원시설에 활용을 한다던가 하는데, 이 진입 구간이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다 도로죠. 도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지상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지상주차장이.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상가동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가동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덜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상주차장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부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런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렇게 지상주차장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지상주차장 공간들이 있다는 것은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하게 뭐 좋다? 그런 것은 못 느끼겠는데, 그래도 이런 가든 같은 것들은 요소요소에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롯데캐슬에서 이제 단지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곳은 이런 주차장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공령 롯데캐슬의 L클래시의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A타입의 평면도인데요. 평면도도 좀 아쉬워요. 제가 이제 이런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나쁜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3베이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에 4베이의 형식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3베이인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안방이 있고 작은 방 침실 1가 침실 2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에도 드레스룸 부분이나 아니면 파우더룸 부분이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 보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공간이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를 넣는 공간인 것 같은데 두 개가 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된다면 냉장고만 넣고 김치 냉장고가 뭐 안으로 간다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델하우스 영상을 좀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는 59 타입의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김치 냉장고와 그냥 냉장고가 수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공간도, 주방 공간도 협소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오픈 확장형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여기에 창이 있어서 맞통풍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59 타입의 이 평면은 세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평면 자체는 그렇게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L클래시의 84 평면도도 보시면 이제 84 타입이 세대가 좀 많습니다. 212세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된다면 여기도 이제 3베이예요. 3베이 형식이 채택되어 있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베이로 구성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구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뭐 파우더룸하고 그리고 이제 팬트리 공간, 드레스룸 공간을 넣어준 것 같아요. 넣어줬는데 너무 좁죠. 너무 좁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붙박이장이 이제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간들이 좀 작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84 타입 같은 경우에 안방에 이런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실 1이라든가 침실 2가 이렇게 있는데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룸 공간을 넣어주거나 팬트리 공간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현관 진입했을 때 팬트리가 없어요. 팬트리가 양쪽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방 공간에도 팬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면이 우수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알파룸의 공간도 없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알파룸이 없으면 팬트리 공간을 넣어주거든요. 많이 넣어주는데 여기는 팬트리 공간도 없고, 그리고 이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수하지 못하는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시면, 일단 당해지역 같은 경우에 고양시 거주자가 1순위 청약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청약은 수도권에 거주하신 분들이면 되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24개월 이상, 그리고 면적별 예측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만 있죠. 그래서 고양시 및 경기도는 200만원의 예치금,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200만원의 예치금이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 제한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되고요. 과거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은 이제 1순위에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당첨자 선정 방법인데, 8호제곱미터 이하이긴 하지만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25%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신청은 이제 27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28일에 1순위 해당 지역, 그리고 29일에 1순위 기타 지역, 그리고 30일에 2순위 청약 신청을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 11월 5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사항에 맞는 조건에 맞춰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공역 롯데캐슬 L클래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이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타입이 얼마 없죠. 두 가지 타입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데, 한번 보시면 5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42세대, 그래서 4억 6천만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12세대, 좀 많죠. 6억 2,200만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분양가의 적정 여부를 한번 말씀드리게 된다면, 인근에 이제 분양을 한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가격보다는 좀 낮게 분양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본다면 이 가격들보다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가격 자체가 그렇게 아주 높게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진 않고, 주변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축 아파트들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분양가 자체가 아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향후의 공급 물량들이 있죠.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창릉 신도시의 이제 3기 신도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로 인해서 이 분양 물량의 가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도 지상 주차장이 있었다는 단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평면도를 봤을 때 두 개의 평면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그렇게 우수한 평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곡 역세권이나 아니면은 그 창릉 신도시의 분양 물량들이 우수한 평면을 가지고 오게 됐을 때는 이러한 대곡역 롯데캐슬 L클래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공급 물량들로 인해서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대곡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대곡 역세권의 입지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대곡역하고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까지 15분이면 주파를 합니다. GTX를 타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단점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지만 이 대곡역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가격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를 고민을 하냐면, 제가 얘기한 대로 평면도도 별로 좋지가 않고 단지 배치도에도 지상 주차장도 있다는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고양시에 거주지를 두신 분들이 향후에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을 내가 청약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물량들을 청약 신청하는 게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봤을 때 단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런 그 구조나 평면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곡역과 가깝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아주 단점적인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쪽에 실거주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뭐 평면이 좀 나쁩니다. 좀 우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단지 배치도의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의 가격을 방어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이미 주변의 두산 위브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을 합산하게 된다면 이 분양 가격이 그렇게 높은 분양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산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를 보시면서 아, 구조가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입지라는 겁니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곡역이라고 하는 입지를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대곡 역세권이나 창릉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높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서 그런 민간 분양들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물량들을 노리셔도 돼요. 하지만은 뭐 가점이 만약에 낮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천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늘 얘기하듯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할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실지 마실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 입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입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면이나 단지 배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을 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향후에 창릉 신도시나 이런 대곡 역세권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